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19일 일요일 오전 12시 30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이번 달에 이제 앞으로 국어레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레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존재하고, 그쵸? 그 다음에 가격이 존재해요.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냐면 20일? 20일이죠. 그럼 21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 26 빼고 27일, 28일, 29일, 30일, 그 다음에 이제 1일, 이게 이제 그 다음 주예요. 자, 요렇게 하면 주봉이죠. 네, 요렇게 하면 주봉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합치면 이주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일봉으로 자르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한번 잘리죠. 요렇게. 왜 안 꺼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려요. 3일봉이 며칠부터 시작했지? 3일봉이 시작한 게 17일에 시작했으니까 이거레일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일봉으로 치면 하나, 둘, 세 개. 그쵸? 지금 30일이 마감이잖아요. 여기가 마감이라고, 여기가 마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봉으로 따지면 두 개에서 봉 하나 빼야죠. 그죠? 일봉 하나 빼면 된다고. 주봉 두 개에 일봉 하나. 그 다음에 이주봉으로 하면, 그죠? 한 개에 일봉 하나를 빼면 돼요. 이건 이제 일봉이에요. 그 다음에 3일봉은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하나를 더해야지. 3일봉은 3개에 플러스 1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오늘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 달 말까지, 그죠? 3일봉은 3개 플러스 1봉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주봉은 2개 마이너스 1일봉이 되고, 그죠? 이주봉은 1개 마이너스 1일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예요? 3일봉 3개를 봐야 돼. 3일봉 3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고, 주봉은 2개를 봐야 돼요. 주봉은 2개를 본다. 그 다음에 이주봉은 1개를 보면 돼요. 요걸 월봉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봉은 지수로 볼 때요. 지수로 볼 때 월봉은 무조건 하방이에요. 왜? 상단선이니까. 오케이? 월봉은 상단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은 상단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무조건 하방이에요. 응? 설사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하방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을 가지고 있는 건 월봉이 아니라는 거죠. 월봉은 월말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아래쪽으로 누른다. 예? 왜? 월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상단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눌러지느냐? 그건 다른 개념이야. 예? 눌러지느냐 마느냐는 다른 개념이고 누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월봉은 계속 누를 거라고. 앞으로 9거래일 동안 월봉은 계속 누를 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9거래일 동안 이제 월봉이 계속 누를 건데, 이제 눌렀을 경우에, 예? 눌렀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여기까지 누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누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누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잖아. 지금 이게 몇 개야? 계속 있다고. 예? 근데 지금 여기를 썼잖아요. 여기를 썼으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건 얘라고요. 얘가 얼마야? 326.7 하나예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거 얼마예요? 333.09라고 얘죠? 그 위에 있는 거 얼마예요? 333.09고 그 다음에 339.76이에요. 이렇게 상단선들이 있다고. 상단선 1번, 상단선 2번, 상단선 3번. 근데 지금 지수는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누른다고. 얘는 계속 누르는 거야,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차트는 누르고 있다고요. 이 성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누르고 있다고. 근데 눌러도 올라가는 거죠. 눌러도 올라가요. 마지막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몰라요. 왜? 22거래일이 있고 그 중에 13거래일이 지났고, 예, 이제 9거래일이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 지난 거예요? 예? 13 나누기 22 하면 지금 59%의 시간이 지났다고. 예. 59%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지금 한 7회 정도 온 거예요. 7회. 응? 7회 정도 왔다고. 경기가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 응? 축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반 45분, 후반 45분이잖아요. 그럼 몇 분 정도 온 거예요, 지금? 예? 후반 10분 정도 온 거잖아. 응? 후반 10분 정도 왔는데 지금 2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축구 경기 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이. 자, 거래량이 몇 프로냐? 61.58이에요. 네. 거래량이 안 나오죠. 생각한 것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왜? 거래량이 터지면 위로 못 가요. 거래량이 터지면 위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을 굉장히 아껴야 돼. 지금 이제 2%대로 줄었어요. 예? 2%대로 증가폭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거래량을 어떻게든 상승시키면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오죽하면 거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한전선도, 그죠? 액면병합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예? 액면병합시켜가지고 막 거래량 안 나오게 지금 막 만들어 놨잖아요. 예. 예전에는 막 그 거래량 늘릴 것 같으면 대한전선만 거래하면 돼.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요. 그게 워낙 거래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월봉은 무조건 하방이에요, 이건. 예. 월봉은 무조건 하방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 차트는 올라가려고 그린 게 아니라 내려가려고 그려놓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거래일이 남았는데 9거래일 동안 윗꼬리를 어떻게 그리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윗꼬리를 어느 정도 그리면 상방이고 어느 정도 그리면 하방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띵글에서 예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사실 튜브에는 없어요. 띵글에만 있습니다. 띵글에만 있는 기능이라 이 예측을 쓰시려면 실제로 띵글을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봉의 가격을 조작해야 되니까 여기를 조작하는 거죠. 자, 종가를 327로 바꿔보겠습니다. 327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 있죠. 예, 상단선의 위치는 한 333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고가를 넘을 수 있어요. 사실 고가를 다시 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상승해서 다시 고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7로 마감한다면 이게 상방일까? 하방일까? 애매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25. 자, 325로 마감을 하면 조금 더 내려와요. 이렇게 상단선들이. 하단선은 애초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지금 327로 가나 325로 가나 하단선은 없어요. 없죠? 없다고. 이건 하단선의 기능을 상실한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하려면 다른 봉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월봉을 쓸 수 없다고. 지금 월봉은 하락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월봉을 활용해서는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설사 얘가 더 오르더라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323 한번 해볼까요? 323으로 끝내니까 어떻게 된다? 완전히 내려와요. 상단선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잘 보세요. 예, 고가를 방어하려면 적어도 325는 돼야겠죠? 자, 326.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예, 326도 조금 애매해. 예, 327은 더 애매하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점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종가가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은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가가 얼마에 끝나든 붕괴할 수 있어. 예?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종가가 어디에 끝나든 저가를 방어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달에 고가를 다음 달에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고가를 넘을 수 있으면 그냥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위로만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윗꼬리의 크기를 통해서 방어 여부를 보는 거예요. 322로 가면 어떻게 된다? 막아버리죠. 응? 위를 다 막아버린다. 320으로 되면 이제 다 막는 거예요. 320까지 빼면 예? 어떻게 돼요? 예. 더 막죠. 그러면 윗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윗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가를 넘을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내리는 게 매수 기회가 되는 건 월 말이 아니라 월 초이어야 하는 거죠. 예? 왜? 월 초에는 지수가 내리더라도 월 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월 말로 가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건 매수 찬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봉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봉이 월봉은 22개로 구성되어 있고 22개 중에 13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9개가 남아있다고. 근데 그 9개가 남아있는데 그 9개 중에 만약에 4개를 썼어요. 4개를 쓰고 나서 지수가 빠지고 있다. 그럼 이제 5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5개로 다시 상승을 해서 위로 돌아간다 그러면
매수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계속 내리면 하락하는 폭은 커지고 남아있는 시간은 계속 감소하면서 월말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말로 향해 가는데 하락한다라는 건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월말이 될수록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월말이 될수록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323 언더로 마감하면 위를 막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 건데, 주봉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연속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봉은 구거래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써요. 두 개. 그죠? 주봉은 두 개를 쓴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봉은 두 개를 사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기 하단선이 있죠. 다음 주가 되면 하단선이 또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5일이고 요게 4일이잖아요. 자, 내리지 않으면, 주봉이 하락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도 하락하기 어려워. 다시, 주봉이 다음 주에 하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그러면 그 다음 주도 상승률이에요. 자, 주봉은 올라가려고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주봉은 어떻게 그려놨다? 올라가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주봉은 올라가려고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월봉이 이렇게 누를 건데, 월봉이 누르는 걸 주봉이 이렇게 받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은 상방을 보고, 월봉은 하방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2주 동안 싸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음봉으로 그려야 돼. 여기를 음봉으로 그려야 됩니다. 다음 주를 음봉으로 그려야 된다고. 다음 주를 음봉으로 그려야 그 다음 주에 하단선이 약화돼요. 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가가 한 326 정도 된다. 그러면 종가가 326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봉이 이렇게 그려지면 하단선이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에.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약화된다고. 그러니까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봉을 음봉으로 눌러야 된다고.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상단선이 따라서 내려와. 그리고 원래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 하단선이 이만큼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단선도 내려옵니다. 각도는 유지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도 완화되는 거지, 웬만큼 하락이 오지 않고는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월봉이 누르는데 주봉이 버티면, 월봉이 누르는데 주봉이 버티면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밀리면 그 다음 주도 밀릴 만한 상황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예? 다음 주에 밀리면 그 다음 주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의 의도가 있다면 예, 다음 주부터 내려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예? 왜 그래요? 다음 주에 버텨버리면 그 다음 주도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락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음 주에 눌러야 돼요. 이 다음 주에 만약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월봉에 윗꼬리가 생기는 거야. 월봉에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봉에도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승하는 걸 막게 돼요. 응? 그러면 주봉도 상승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월봉도 상승하는 걸 막는 구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봉은 상방이에요. 주봉은 상방이고, 그 다음에 월봉은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이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요 구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2주를 보여드렸어요? 예? 9일이니까. 9일은 주봉 2개 마이너스 1거래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봉 2개를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내리고 싶으면 다음 주에 내려야 된다요. 내리고 싶으면 다음 주에 내려야 그 다음 주에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다음 주에 오르면 그 다음 주에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끄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다음 주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내려가요. 다음 주까지 내려가는데, 다음 주에 고조종이 다 1이에요. 예? 다음 주에 고조종이 다 1이라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다 1구간이에요. 예, 고가도 1, 저가도 1, 종가도 1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저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를 깨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최저가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저가 모드의 상황이 된다라는 건 여길 붕괴하면 여길 붕괴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번이 깨지면 2번이 깨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가 안 깼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그렸는지 아세요? 이봉?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저가를 안 깼잖아요. 저가를 지켰어요. 두 번째는 다음 봉에서도 저가를 지키기 유리해. 그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저가가 높았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기가 유리했을 텐데, 예, 지금 저가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를 붕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주봉은 저가를 방어함과 동시에 다음 주에도 저가를 쉽게 못 깨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2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그냥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안 돼.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간다예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돼요. 근데 모르겠어.
왜?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고 이게 개파락이 오는 구조면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매도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상단선의 위치가 고가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고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한 3포만 빼. 그럼 329죠. 329 정도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상단선이. 그러면 이건 고가를 방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상단선이 내려와서 고가를 방어할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그럼 여기 맞고 눌러가지고 내리면 되잖아요. 자, 여기 한 331.18 그러면 여기가 331.18이니까 한 4 찍어.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밑으로 눌러가지고 여기 321을 깨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개파락이 왔을 때의 문제지, 개파락이 없어 그러면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고가가 방어가 될까? 방어가 안 될까? 그거를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가가 깨지면 쏟아질 거라고 봐요. 이 구조에서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확실하게 하락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이 저가를 방어하는 이상 하락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저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322.64예요. 이 322.64가 어디죠? 월봉의 어디요? 월봉의 기준선 26 선행스팬 2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저가를 붕괴한다는 건 월봉이 선행스팬 2 아래로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큰 하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요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월봉에 대한 설명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주봉에 대한 설명도 다 해드렸어요. 이제 일봉 볼까요? 일봉은 사실 여기에요. 여기까지 누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깨지면, 요게 깨지면 해볼만해. 여기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해볼만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볼만한 구조가 됩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한 저가 쪽에 가깝게 시작해서 저가를 깨야 돼. 저가를 깨고 종가가 하락해야 됩니다. 종가가.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봐도 돼요. 자, 이제 종가로 보겠습니다. 종가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띵글도 끄고 요거만 매트릭스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거 이거죠? 얘가 제일 높은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딱 보시면 얘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다고. 이게 더 높은데? 아니에요. 얘가 제일 높아. 왜? 투심으로 봤을 땐 얘가 제일 높으니까. 이해되세요? 투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제일 높다고. 이게 이상해 보이시죠? 이상해 보이실 거야. 왜? 봉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자, 투심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얘가 바닥이에요. 얘가 바닥이고, 얘는 계속 올라갔어.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꼭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야.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자, 여기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얘잖아. 근데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면 얘가 기준이야. 여길 기준으로 꺾인 거야. 근데
그럼 그 중에 종가 제일 낮은 게 어느 거예요? 얘죠, 얘. 얘라고. 어? 얘가 제일 낮아. 근데 얘가 종가를 하락시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지. 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로 보시면요, 여기가 제일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봉에서 종가가 하락한다는 건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길 바라보는 거예요. 여길. 예? 그러니까 월요일 종가 하락은 재수가 좋으면 요 B의 종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B의 종가가 얼마인지를 보세요. B의 종가가 얼마냐? B의 종가가 이게 제일 낮다 그랬잖아요. 얘가 종가가 얼마냐면 323.31이에요. 예? 그러니까 323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야. 323. 이해되셨죠? 예. 이게 월요일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323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월요일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뭘 뜻하느냐? 여기 요 최고가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최고가를 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 예? 이 고가를 넘지 않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넘으면 완전 땡큐야. 근데 이걸 넘을까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이걸 안 넘고 밑으로 빠지면 진짜 고맙죠. 자, 보시면 이 고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예?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 일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 그냥 뭐 하락한 건데 이렇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고 하락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고. 자, 이해되셨죠? 예? 고가를 안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누르고 내려가면 와, 짱이죠, 짱.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면 다른 게 있죠. 왜? 지금 고가는 최저가야. 예? 이미 고가는 최저가라고.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다고. 2370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자,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기 고가를 못 넘으면, 예? 이 고가를 못 넘으면, 그러니까 지금 고가가 얼마예요? 2491. 여기를 못 넘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2370으로 가야 된다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종가를 제외하면 보세요. 다 아래로 가잖아. 어? 다 아래로 간다고. 지금 다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가는 우리가 없죠. 여기가 저가잖아. 저가 만들고 행보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근데 고가는 오류가 났어 이미. 그러니까 이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고가를 넘지 못해서 이 고가 쪽으로 가는 과정에 저가를 깰 수 있겠죠. 그러면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못 넘어. 그러면 얘가 여기를 못 넘으면 일로 간다고요. 일로. 여기로 간다고. 근데 얘가 여기 가면서 저가를 깨겠죠. 그죠? 얘는 여기로 가는 것 뿐인데, 왜냐면 지금 위치가 여기가 제일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가야 되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저가를 붕괴해. 근데 저가를 붕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붕괴되면 코스피 200 지수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를 향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간 선물 받더니 답답한 거지. 개파락을 한 3%만 해주면 진짜 저가 깨기가 되게 수월할 텐데, 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말이에요. 못 가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요 구조, 예?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만들어진 고가를 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가를 넘으면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면 사실 코스피 지수의 고가를 넘는 거는 스트레스가 아닌데 여긴 또 달라요. 여긴 또 다르다고. 왜? 여긴 고가가 상방이야. 그죠? 여기는 고가가 상방이라고요. 여기는 고가가 최저치인데 반대로 여기는 올라가고 있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와 코스피 지수의 차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피 지수와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 200 지수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을 해석하기 어려운 게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네? 고가를 넘지만 않으면 이건 무너진다요. 고가를 넘지 않으면 무너질 차트다. 어차피 고가 못 넘으면 위로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너질 차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간 선물의 환경만을 봐서는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분석하기가 너무너무 애매한 상태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딱히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거 이거 이주봉이에요. 이주봉. 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차트야. 왜 그럴까요? 열려 있어. 위아래가 다 열려 있다고. 지금 이주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응? 그러니까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차트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까지예요? 12월 첫 거래일까지잖아. 예? 12월 첫 거래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끝날 때까지 이주봉은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폭락하는 것도 상관없어. 두 개 다 열어놨다. 그러니까 월봉이 누를 때 이주봉은 아직 내려가는 걸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월봉이 눌렀을 때 이주봉은 어떻게 한다?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네. 코스피 200 지수도 똑같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상관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주봉만 남았다. 지금의 문제의 핵심은 이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그죠? 저가를 지키느냐 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저가를 깨냐 마냐. 저가를 깨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저는 이건 아래로 간다라고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로는 저가를 지키고 싶어 해요. 주봉은 저가를 지키고 싶어 한다고. 이주봉과 월봉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하지만 주봉만큼은 저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씩 보셔야 돼. 다음 주에 주봉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끝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말까지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양봉으로 끝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거 월말 끝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의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무조건 위로 간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면 월봉이 누르고 있어. 지금은 월봉이 누르는 단계에서 주봉이 올라가는 거라 주봉만 믿고 이건 무조건 상방이라고 떠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봉은 아래로 내려가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야.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봉이 만들어 놓은 구조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게 해놨다라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좋아서 만약에 미국에서 악재가 뜨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상황이 오면 이제 월봉은 윗꼬리가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누르는 형태가 되고 주봉은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3날은 3일봉이죠. 얘는 지금 두 번째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를 쓰니까 다음 주 2거래일이랑 다음 주 마지막 3거래 하면 얘는 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3일봉의 구조로 봤을 때, 지금 만들어 놓은 3일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되면 3일봉은 상승이 끝나요. 예? 3일봉이 상승이 끝난다고. 다음 주면 끝나.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3일봉은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는 힘이 없어. 예?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승의 힘은 다음 주까지만 효력이 있고,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그 효력이 사라질 거예요. 그 효력이 사라진다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주봉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하잖아요. 다음 주에 하락하면 3일봉과 주봉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얘가 언제 끝나는지 보세요. 예. 24일에 끝나잖아. 그죠? 22일에 시작해서 24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야. 그죠? 그리고 얘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요게 주봉 하나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4개가 남잖아요. 일봉. 예? 일봉 4개가 남는데 걔는 어떻게 돼요? 3일봉이 방어하지 못한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끝났다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주봉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봉이랑 주봉이 동시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날 봤는데 종가도 하락해 있고 음봉으로 주봉이 마감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3일봉도 죽었고 주봉도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요, 방어하는 게 없지. 그 다음 주는 방어할 게 없잖아요. 주봉 죽었지. 그 다음에 3일봉 죽었지. 이주봉은 아래가 열려있지. 월봉은 누르지. 그러면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주봉이 하락하면 이건 뭐예요? 3일봉이 죽는 거야. 이제 시간과 가격의 관계가 보이세요? 왜냐면 봉이 몇 개를 쓰는지가 보이잖아요. 자, 주봉 하나를 쓰는 동안 3일봉은 2개를 쓰게 된다고. 지금 구조에선. 예? 주봉 하나 쓰는 동안 3일봉은 2개 쓰는데 3일봉은 2개를 다 쓰고 나면 상승이 끝나. 그러니까 얘는 힘이 소멸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주봉이 음봉으로 죽어버렸어. 주봉이 음봉으로 죽어버리면 3일봉이 죽으면서 주봉도 죽는다고. 예? 그러면 그 다음 주는 힘이 완전히 약화되겠죠. 힘이 완전히 약화된다. 근데 더군다나 만약에 저가까지 깼어. 예? 더군다나 지금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를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월봉의 후행 스팬? 아니,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자, 월봉.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322.66. 이게 주봉으로 딱 가보시면 이게 지금 저가라고.
이해되셨어요? 이번 주의 저가가 뭘 의미하는지? 예? 이번 주의 저가가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월봉에 여기 기준선 26, 그 다음에 선행스팬 2가 주봉의 저가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월봉이 기준선,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 근데 얘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도 내려간다고. 얘도, 응? 얘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같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무너진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2370선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근데 그걸 주봉으로 딱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게 이 고가의 근처잖아요. 이해되셔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왜 여기까지 오는지? 예? 이 고가까지 오게 된다고. 이게 지금 최저가 모드잖아.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서 저가를 깨면 이 고가로 가는데, 이 고가의 위치는 선행스팬 2랑 관련이 있다고요. 왜? 기준선 26을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거죠. 여길 붕괴하면 여길 붕괴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봉의 저가를 깨면, 그죠? 현재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를 깨면, 예? 주봉의 저가를 깨면 어디로 간다? 여기 고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 여기는 다르다고. 여기는 달라. 얘는 여길 깨면 여길 깨게 돼 있어요. 응? 코스피 200 지수는 이번 주에 저가를 깨면 10월 달에 저가를 깨게 만들어져 있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여기까지, 요 고가까지만 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2377 아래로만 가면 만족해. 예?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근데 어차피 얘가 내려오면서 저가를 깨면 데드가 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요렇게 여기가 데드잖아. 그러니까 저가 깨면 얘 데드 나면 얘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응?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어차피. 예? 왜냐면 선행스팬 찍으면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 얘는 멀어. 여기야.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 314대까지. 그죠? 예. 314대까지 빠져야 돼. 비슷한 값이. 그래서 더 큰 하락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가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땐 저가 싸움이야. 저가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모든 포커스는 322를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주봉 저가 세팅한 거 봐요. 이거 완전히 뭐 작정한 거잖아. 네? 322.64잖아. 322.66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저가는 정확하게 따지면 월봉의 기준선 26을 갖다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 지키면 상방. 왜? 데드가 안 나니까. 여길 붕괴하지 않는 한 데드가 안 나요. 그러면 상방이라고. 근데 여길 깨면 어떻게 돼요? 데드가 나는 거지.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니까 다시 데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걔만 데드로 돌아가? 코스피로 돌아가야지. 그럼 코스피는 2377.76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더 큰 하락이 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322.66을 붕괴하면 안 돼요. 322.66을 붕괴하면 안 된다고. 결국엔 거길 붕괴하지 않으면 상방이야. 상방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만 상방이라고요. 뭐 부정할 게 뭐 있어. 사실인데. 예? 322.66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상방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이번 주 주봉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 주봉 저가가 깨지면 다 보여드렸죠? 예? 만약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봉이 망가져. 그죠? 그리고 주봉은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면서 지난달 저가까지 공간이 열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이미 고가가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370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그쪽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려져 있어요. 모든 건 다 그려져 있다고. 근데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지켜봐야 돼요. 왜? 돈은 예측이 안 돼. 차트는 분석이 되지만 돈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봉은 누가 봐도 위로 그려놨어. 예? 주봉은 누가 봐도 위로 그려놨다고요. 차라리 제가 이거 자고 일어나서 일요일 그 하루 동안에 진짜 쌈박한 악재 하나만 떴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이번 주 저가 깨지고 아작나는 걸 볼 텐데, 지금 야간 선물의 결과만을 봤을 때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예측이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거죠. 왜 이 봉이 양봉으로 그려야 되고, 왜 이 봉이 저가를 방어하도록 그려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봉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악랄하게 봉을 그렸다고. 그 와중에 아래 꼬리까지 다 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날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가를 안 깨는 아래 꼬리까지 그려가면서 이 짓을 한 이유는 322.66이 그렇게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작나는 거예요. 자, 9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일은 주봉이 두 개다. 이 주봉은 하나고 월봉은 9일이 지나면 끝난다. 월봉은 계속 아래를 본다. 그죠? 월봉은 계속 아래를 보고 주봉은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상방을 본다. 다음 주에 상방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이번 주에 저가를 지키면 된다.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전환된다.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으면 무조건 하방이다.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으면 무조건 하방인데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을지는 나는 모르겠다. 왜? 상단선의 위치가 썩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개인이 사요. 개인이 사면 하방. 개인이 사면 미국 증시랑 상관없어요. 개인이 사면 하방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개인이 사면 하방이라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개인이 사면 하방이에요. 저한테 이게 지금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정해요. 그래도 하방이에요. 지금은 개인이 사면 하방이야. 개인이 산타랠리 떠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 하방이에요. 위로 못 가. 위로 못 갑니다. 개인이 매도를 해야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상승장 갈 거다, 뭐 산타랠리 올 거다 이렇게 떠들면 박수 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야 개인들이 사지. 개인들이 사면 못 올라요. 자, 아직 1조 3천억 남았어요. 1조 3천억 남아있다고. 지금 외국인은 9월 15일이랑 18일 이틀 빼고 지금까지 선물 누적 플러스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선물 누적 플러스 된 적 한 번도 없다고. 자, 개인은 첫날만 마이너스고 지금까지 플러스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플러스만 유지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6,400억이잖아요.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 안 돼. 근데 그 전에 잘 보세요. 여기 8천억일 때도 있었고 7천억일 때도 있었고 5천억일 때도 있었어요. 5천억일 때도 있었다고. 근데 계속 내렸잖아. 4천억일 때도 있어요. 10월 18일 4천억이었어. 근데 계속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유지하는 한 상방은 없다요.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플러스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상방이에요. 이게 플러스면 저는 상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누적으로 마이너스고 개인은 플러스예요. 저는 이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하방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요. 뭐 다른 분들이 막 뭐 저 욕하고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분석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고집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네. 이건 완전히 제로 세팅 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는 거지. 즉 외국인은 상방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이거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응? 상방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이걸 플러스로 바꿔야 된다. 이거 플러스로 바꾸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고, 현물은 누가 봐도 상방이지. 4조 원인데. 그죠? 4조 원이잖아요. 2조 4천억을 사고 있고 여기 2조 3천억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상방이에요. 이거 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방이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팔잖아. 위로 가잖아. 얘네가 사야 쏟아져요. 예? 선물은 별로 걱정이 없어. 선물은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물이 상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미친듯이 현물을 사야 돼요. 지금처럼 팔면 윗꼬리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자, 정리를 하면 부거래일 동안 개인이 현물을 강하게 사면 내릴 수 있다. 약하게 사면 윗꼬리다. 응? 약하게 사면 기대할 수 있는 건 윗꼬리 수준이라고 해요. 윗꼬리. 강한 윗꼬리 말고 윗꼬리밖에 기대 못해. 왜? 돈에 반응하니까요. 차트는 돈에 반응한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현물을 강하게 매수해야, 조 단위로 들어와야 빠진다고. 조 단위로 들어와야. 예? 2천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왜? 누적으로 이미 4조인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요런 이슈들은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옵션인데요. 이 개인이 매수가 없어, 여기. 이게 걱정이에요. 네? 여기 매수가 없는 게 걱정이라고. 이게 매수가 있어야 못 가는데, 매도야.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네? 위로 갈 수 있다는 거 전 인정해요. 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태면 위로 가는 것도 문제 없어. 예? 근데 이쪽 보시면 이쪽도 문제가 없어. 예? 이쪽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쪽도 문제 없다고. 여기도 다 매도잖아요. 여기도 매도고 여기도 매도. 양매도라고, 개인은. 그러니까 밑으로 빼는 것도 문제 없어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여기 매도를 두고 있었어. 그러니까 밑으로 뺄 수가 없죠. 매도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빼요? 근데 지금은 여기 매도가 없어. 예? 외국인 누적으로 매도 없습니다. 예. 기관도 다 매수해요. 기관은 양매수잖아. 기관은 양매수고, 외국인은 여기 콜매도 해놓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 예?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양쪽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상방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여기도 콜매도 잔뜩 쳐놨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 아래쪽으로 하는 거 둘 다 가능하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고. 예? 여기 콜매수가 잔뜩 박혀야 되는데 아직 콜매수가 잔뜩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뭐 191억 사가지고 하루 좋아했었는데 그거 싹 다 손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모두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제 설명이 됐죠? 예?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린 거예요. 다음 주가 중요하죠? 예? 다음 주가 중요해요. 왜? 주봉은 다음 주에 상승하면 그 다음 주도 상승하기 유리해. 그러니까 하락할 거면 다음 주에 눌러야 돼요. 다음 주에 누르면 3일봉 죽고 주봉 죽고 다 죽어요. 둘 다 죽는다고. 근데 이주봉은 내려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 이주봉은 내려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실 기대감은 있는데 차트는 좀 아쉽죠. 지금의 차트 형태는 상당히 아쉬워서 기대감은 살짝 가지고는 있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주봉이 망가지면 그때는 제가 좀 어필을 할게요. 다음 주에 주봉이 망가지면 그때는 좀 어필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상황만 공유 드릴 뿐이고 어필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종가가 내리면 잘하면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월요일 날 종가가 내리면 나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월요일 날 종가가 내린다라는 게 개인이 현물을 산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의 그 흐름이 개인 현물 매수, 외국인 선물 매도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월요일 하락이 상당한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날 어차피 지수는 일봉상으로는 내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제 모든 문제는 이제 주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주봉을 좀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은 중립이에요. 지금은 의견은 중립이라고. 왜냐면 내려갈 구조도 만들어 놨고 올라갈 구조도 만들어 놨고 양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뭐 이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떠드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좀 감안을 하시고 증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